안녕하십니까. 신선물류 강의를 진행할 이백운입니다. 근본 신선물류 강의는 총 1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8강은 국내 신선물류에 대한 개요와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편집을 했고, 후반부 8강은 해외 신선물류 사례에 대한 강의를 편집을 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신선물류라는 건 신선식품을 산지라든지 생산자로부터 이 최종 고객 소비자한테까지 물류 이동하는 과정에 콜드체인을 수반한 이 물류의 어떤 상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선물류에 대한 내용 강의가 정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신선물류를 하면 이제 포함되는 상품들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조리상품, 이러한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신선식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선물류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물류가 무엇인지 물류 개념의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라는 건 로지스틱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1980년도 이전에는 일반적인 그 물류란 용어를 사용을 하질 않았었고, 일반적으로 창고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야기를 그 용어를 사용을 했고, 80년도 이후에 로지스틱한 용어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한 용어는 미국의 어떤 군부대에서 물자 수송을 하기 위한 어떤 병참부대에서 이 물류 부분에 대한 로지스틱한 용어가 파생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는 SCM이라는 용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CM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 물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자가 생산자나 유통업자를 경유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제야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야의 흐름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이제 콜드체인 부분입니다. 온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그 신선 물류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물류는 뭐 크게 나눠서 이제 수송, 배송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송이라는 건 이제 장거리 어떤 상품의 이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선 배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배송은 간선 배송이 이루어진 어떤 상품을 이 집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배달하는, 뭐 최근에 택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선 운송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제 배송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물류시설이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유통시설 부분은 뭐 유통단지 촉진법이라든지 화물유통 촉진법 이런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이제 4대 기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5대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 기능 중에 이제 정보 시스템 부분이 이제 포함된 어떤 그런, 해서 기능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5대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뭐 4대 기능 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관, 하역, 수송, 유통가공, 소포장. 이렇게 해서 이제 4대 기능인데, 보관이라는 건 뭐, 어떤 생산이라든지 소비의 어떤 시간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상품을 스톡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 하역이라는 건 일단 어떤 입하된 상품을 입출고를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 그다음 수송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송,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어떤 해결 수단으로서 이제 수송이 이루어지고, 최근에 유통가공이라든지 소포장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물류의 중요한 어떤 핵심 기능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류의 어떤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의 역할 부분에서 이제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경제 활동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하고 소비 생활에 기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유통 활동에 기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뭐 생산에서 소비, 유통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물류라는 그런 어떤 이 운송 수단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활동에 큰 기여를 이제 하고 있으며, 그 소비 생활에 기여하는 부분은 최근에 판매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품들의 어떤 유행을 보면 그 고객이 어떤 요구가 다양해지는 어떤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포에서는 어떤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인 많은 상품을 진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어떤 도소매 창고라든지 물류센터에서 일부 그러한 고객의 요구하는 상품을 사전에 보관을 했다가 물류센터에서 그때 점포에서 요구할 때 공급해주는 어떤 다빈도 어떤 소량 납품 형태, 이런 형태가 어떤 이 물류에서 중요한 어떤 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좀 단축해야 되겠다. 이 리드 타임은 일반적으로 납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점포에서는 재고를 좀 최소화하면서 물류센터에서는 최대한도로 납품을 이제 제때제때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을 물류에서 최대한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유통활동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류라는 건 상품의 단순한 이동 경로만 이루어지는 걸 이제 물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고, 이 유통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물류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점포에서 최종적인 포스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경로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물류의 어떤 그런 상품에 이동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물류에서 기여를 크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물류센터 이제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 물류센터 기능은 이 보관하는 기능, DC 센터, 디스트리뷰션 이제 센터라고 이제 그렇게 칭을 하고 있는데, 입고처에서 이제 어떤 판매를 이루어지는 과정 중앙에 어떤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 이런 기능의 어떤 센터를 DC 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TC 센터는 이 협력사에서 납품하는 상품을 보관 없이 바로 점포로 납품하는 형태. 그러니까 점포에 발주가 들어왔으면 바로 일단 크로스 도킹 형태로 바로바로 일단 물류센터에서 통과되는 과정. 일반적으로 이제 도어 투 도어, 이런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PC 센터라는 건 이제 프로세싱 센터로서 최근에 유통업체에서는 이 PC 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자체적으로 제품을 PB 상품을 생산을 해서 유통업체에다 납품을 하는 어떤 그런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상품을 많이 생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센터로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 센터에서 PC 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PDC 센터라는 건 어떤 포스트 디스트리뷰션 센터 및 프로세싱 센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PC에 생산된 상품을 일시 보관을 했다가 점포에 요구가 있을 때 상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센터를 이제 PDC 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전체적인 구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드라이 센터라면 이제 드라이 센터와 웨트 센터 어떤 두 개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센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온 어떤 비식품의 어떤 가공상품을 주종을 하는 그런 센터고, 웨트 센터라는 건 지금 이번에 진행할 어떤 이 신선 상품을 취급하는 어떤 농축수산물에 대한 어떤 이 수분이 어떤 많이 함유된 그런 상품, 냉동, 냉장 어떤 가공상품류, 이런 상품류를 일반적으로 웨트 센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과 구성비로 봤을 때 이제 드라이 센터의 어떤 물동량 구성비는 한 65% 정도가 통과가 되고,
매트센터 이 신선식품 부분은 약 35% 정도 통과되는 구성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능에 따른 물류센터 구분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 같이 TC, PC, DC 센터 이렇게 이제 어떤 기능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통과가 되는데 일반적인 TC 센터에서 바로 이 분류해서 통과하는 물동량은 전체 그 소매 유통 물량의 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인 이 전략적인 어떤 보관하는 그런 직소식 상품이라든지 이 행사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6% 정도 이제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물동량이 통과되고 PC 이제 프로세싱 센터에서 통과되는 물동량은 1% 미만으로서 물동량은 전체적으로 미미하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센터와의 종류하고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어떤 그 상온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온식품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드라이 센터에 취급되는 물동량, 이 상온센터에 취급되는 물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라든지 선입선출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들어와서 건품 검수, 보관 피킹, 전분류 출하 요런 어떤 그 DG센터의 이 프로세스 과정은 뒤쪽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 냉장식품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야채, 첨가, 정육, 수산물 이런 상품들은 이제 일배 상품이라고 하는데 일배 상품은 당일 이 점포에 들어가서 당일 판매되는 상품을 일반적으로 일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배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그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콜드 체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라든지 건품 선도 체크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별 분류 출하해서 최종적인 유통업체 쪽으로 이제 이동되는 그런 과정인데 입하 보관 시까지는 이제 콜드 체인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칠드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냉장 상품을 칠드 상품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축산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영도시의 근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고 축산 선어 상품 같은 경우는 약 4도씨 정도 유지를 시키고 일반 야채 이런 상품은 5도에서 10도 정도 이 배송 온도를 관리해서 이루어지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동식품 물류센터는 냉동식품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품 온도 관리 온도는 영하 18도씨 이하를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온도의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수입 상품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그런 냉동 상품들을 일부 생산을 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해서 최종적인 이 소비자한테 상품을 이동하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이 화장품 부분에 대한 물류센터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리사이클 이제 자원 재활용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환경 부분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원 재활용 물류센터가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포라든지 판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뭐 펫박스라든지 어떤 그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뭐 이런 용기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이제 압축기라든지 감용기 이런 어떤 열을 가해서 용적을 이제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압축기도 그렇고 감용기도 전체적인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전단계 과정의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계 작업을 한 이후에 재활용 센터로 일단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뭐 건조라든지 발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해서 다시 이제 리사이클해서 농가나 이런 그 필요한 소비자 쪽에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리사이클적인 그 물류센터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류센터의 어떤 업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물류센터는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자가 보관하는 어떤 그런 물류센터입니다. 있는데 자가 생산하는 상품으로서는 이제 원부재료,
완제품, 반제품 이러한 상품들을 일시 보관을 했다 한 상태에서 도매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최적인 소매물류센터, 유통물류센터 이런 쪽으로 상품을 공급을 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배송시키는 그런 물류센터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도매물류센터는 마찬가지로 어떤 그 도매 상품을 취급하는 어떤 물류센터.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공동 물류 형 그 물류센터라 해서 여러 개의 어떤 소매 아니면 도소매 업체들이 물류센터에 상품을 집하를 해서 일괄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물류센터가 요즘 많이 그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 기업을 뭐 전용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센터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범용형 물류센터, 뭐 식품 체인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유통업체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믹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범용형 물류센터, 이런 건 전체적으로 도매업 물류센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소매업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할인점이라든지 뭐 슈퍼라든지 이런 그 SSM, 편의점 이런 쪽에 운영되는 물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이제 TC형 물류센터가 있고, 어떤 뭐 전체적인 뭐 물동량을 합쳐가지고 물류센터에서 모아서 공급해주는 물류센터, 이런 그 소매업 물류센터는 다음 강의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강의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물류센터는 온라인몰이라든지 홈쇼핑 쪽에 운영되는 물류 센터입니다. 이건 뭐 이해를 해 주시고, 이어서 SCM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CM은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2000년도 이후에 국내에서 이 SCM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기업, 제조업체, 보관창고, 물류업체, 유통업체가 서로 상생을 하는 어떤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체인화된 물류를 이룸으로써 물류 효율을 하락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물류 공급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이라는 그 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서 생산된 어떤 벤더라든지 제조업체, 모든 어떤 그 이 서플라이 물류 체인상에 이르는 모든 어떤 그런 업체들의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이 서비스라든지 뭐 어떤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 어떤 실행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SCP와 이제 SCE 과정의 어떤 두 개의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기획 어떤 하는 SCP 부분은 그 스플라이 체인 이제 플래닝 부분은 기획 쪽입니다. 수요라든지 재고라든지 생산, 이러한 물류의 어떤 스플라이 체인상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전 기획하는 어떤 그런 이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류 운영 부분은 이렇게 이제 SCP 부분을 기획된 부분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인 이 실행 부서는 이 물류센터의 운영,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이제 WMS라든지 창고관리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TMS 크게 이제 어떤 운송 부분, 그 다음에 뭐 ASN 이런 부분이라든지, 일부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물류 운영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류 실행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지고 물류 기획 부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SC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전체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협력회사와 물류센터, 점포, 고객, 이런 전체적인 툴의 과정이 SCM의 전체적인 어떤 실행 프로세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력회사와 물류센터, 점포, 이러한 과정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일반적인
P라든 SCE가 포함되는 부분은 이제 계약 관리 시스템, 물류 관리 시스템, 상품 품질 관리 시스템, 납품 예약 시스템, EDI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포와 고객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점포에서는 최종적인 판매 정보 부분의 어떤 포스 정보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영업 정보에 대한 시스템, 이건 어떤 포스 시스템에서 파생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DWH는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창고 관리 시스템도 이런 그 물류센터와 점포 고객에서 이루어지는 SCM 어떤 파생된 시스템 부분이고, 그다음 GOT 부분은 점포에서 이 자동 발주 시스템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발주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는 뒷강의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CM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 프로세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CPFRL에서 협력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 예측을 해서 그 제조업체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어떤 그런 그 CPFR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 제조업체 부분이 판매업자의 어떤 재고를 이 정보를 인지를 해서 이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하게 재고를 유지를 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형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유통업체가 재고를 관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어떤 그런 이 제조업체가 판매업체의 판매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체인상 비용을 효율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SCM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FR의 어떤 목적은, 주 목적은 수요 예측을 어떤 정확하게 해서 이 제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하면서 어떤 재고를 감축하고 품절을 방지하는 어떤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주는 어떤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VMI 부분은 이제 벤더 매니저 인벤터리 그 시스템 부분인데, 미국의 월마트가 최초로 이제 도입해서 국내 일부 업체들이 VMI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통업체의 어떤 재고를 이제 포스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제조업체가 직접 재고를 책임 관리하여 이제 자동 보충하는 어떤 공급자 주도의 어떤 재고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VMI를 시도하는 목적은 뭐 EDI라든지 포스에 의해 수요 예측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를 함으로써 적기에 납품률을 향상하는 어떤 재고 일수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구매자하고 공급자와 제조업자가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재고 정보 이러한 공유로 재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재고를 삭감시키고 매출 수익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 부분을 전체적으로 VMI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VMI는 초기에 국내 PNG라든지 이런 그 상품을 유통업체를 통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모든 시스템 부분은 월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 시스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MI 추진 현황은 홈플러스와 이제 PNG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국내 최초로 홈플러스가 다른 유통업체보다는 선도적으로 VMI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뭐 LG 이런 생활건강사업부에서 그 상품 부분을 국내 상품 부분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VMI 추진을 진행하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해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롯데나 LG 생활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그 VMI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재고가 이제 19%에서 2008년도 VMI를 시행을 했을 때 재고 부분이 한 14일 정도 재고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재고 수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26.4% 정도가 어떤 재고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어떤 미납률, 결품률은 그 2000년도 시행하기 전에는 11.9%에서 2008년도 시행을 했을 때 6.7%로서 전체적으로 44%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었고, 매출 부분은 이러한 VMI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5% 정도 전체적인 매출이 이제 신장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켰던 어떤 지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VMI 부분은 유통업체하고 제조업체 이런 부분의 어떤 이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 부분인데, 뭐 이런 그 VMI 시스템 부분은 앞으로 유통업체라든지 제조업체가 이 SCM 어떤 툴 안에서 이 확산 및 증가 추세에 있어야만이 전체적인 그 물류 효율화시키는 그런 이 프로세스 과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I 시스템 추진 사례 효과는 일반적인 이 수요 공급의 어떤 동기화가 개선되었을 때 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출하에 대한 어떤 이 재고 리드 타임과 포스의 어떤 판매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 수요하고 이 공급에 대한 이 밸런스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편차를 많이 발생을 시킨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시 후에는 상당히 어떤 재고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판매 예측, 판매 물동량의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 어떤 변화를 이루는 어떤 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